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집중 탐구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은 전체 표는 이제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참고 지수, 이슈들까지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탑4 이제 분석 레포트는 네 가지 경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멘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텍사스 미러키 경기 보면서 멘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분석 내용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텍사스 미러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이제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미러키는 지금 텍사스와 1차전 지고 2차전 지고 온 상황에서 내일은 복수전 가져오겠다. 프레디 페랄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빠른 구속 그 다음에 익스텐션에서의 강점까지 있다 보니까 상대하는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피칭 내용 자체가 좀 압도적입니다. 29경기 나와서 158.2이닝 동안 1.07의 WHP와 2.5의 ERA.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는 28이닝 던져주면서 실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기력이 진짜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랄타의 9위를 이겨낼 만한 펀치력이 있느냐. 전 사실 텍사스의 펀치력으로 페랄타를 공략해줄 수 있겠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텍사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이 타선에서의 조금 안 좋은 점. 리스크. 낙경기에서 약했어요. 이번 시즌 텍사스는 낙경기에서 이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오페스가 몇이었냐면 0.652였습니다. 리그 전체 몇이 29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페랄타의 최근 압도적인 흐름이라든지 내 경기장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페랄타는 저는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페랄타의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높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텍사스의 선발은 메리 켈리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좀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가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텍사스는 워낙에 또 필딩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 필딩에서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러키라는 팀 자체가 리그에서 가장 컨택 능력이 뛰어난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밀어치는 또 능력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켈리가 잘 던지더라도 상성에서는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가 이 페랄타 기반으로 해서 실점을 안 주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미러키의 타선은 켈리 상대로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을 페랄타에게 해주는 듯한 느낌의 경기. 그래서 저는 이거 미러키의 승리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러키가 선취점 얻은 다음에 불펜 구간에서는 좀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미러키 승 7.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애슬레틱스랑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슬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저는 좀 이런 타이틀을 달았어요. 유망주 맞대결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사실 메이슨 바넷도 그렇고 이제 페이턴 톨리도 그렇고 이제 뭐 신인급 선수들이죠. 유망주 자원들입니다. 자, 일단은 바넷 먼저 볼게요. 바넷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가 나쁘지 않다라는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좀 떨어지고요. 볼질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무브먼트도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이닝 이팅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9이닝 동안에 1.78의 WHP와 9의 ERA. 보선도 빠른 공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슬레틱스와의 1차전, 2차전 모두 빠따가 터져줬었고, 홈런이 두 방씩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넷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저는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보선 빠따 상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보선의 선발은 페이튼 톨리 등판합니다. 이 친구도 이제 유망주죠. 155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체인지업, 직선 구종 위주로 피칭을 가져가는데, 일단 뭐 구속 좋고요. 구위도 좋고 이제 3쿼터 스타일에서 올라오는 익스텐션까지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다만 직전 애리조나 만나서 3이닝 동안에 5 자체 탈탈탈탈탈 털리고 온 직후의 경기이고, 애슬틱스도 사실 이번 시즌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애슬틱스는 낮 경기에서도 강했었거든요. 낮 경기에서의 팀 오피스가 0.747, 리그 전체 7위. 굉장히 강했었던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내 경기장 자체도 수터 헬스파크라는 굉장히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 팀의 선수들이 내려가기 전에, 선발들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다득점 가까이, 기준점 가까이 점수가 나 있지 않을까, 화력전이 기반이 될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에인절스랑 미네소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우리가 1차전, 2차전을 전부 화력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경기였고, 실제로 이제 양팀이 1차전, 2차전 전부 다 화력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내일도 아마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양팀이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가 최근 5경기 평균 8.8실점씩,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5.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펜 구간도 양팀 다 부진하는 구간, 필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사실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은 높은 경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은 이 소리아노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소리아노가 긁히는 날은 막 6이닝, 7이닝, 뭐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무실점, 1실점 이런 날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좀 설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소리아노의 피칭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7kg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구속이 되게 빠르고요. 싱커의 각이 이번 시즌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이번 시즌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무빙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커브에 대해서도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은 팀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이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 주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소리아노에게 묶이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줬을 때 한 5-3 정도 예상하거든요. 뭐 요 근처께 어디쯤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못 던질 수도 있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네소타의 선발은 타지 브래들리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포심에다가 커터,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하이페이스볼에 대한 비율이 되게 많아요.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가져가는 상황이고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타격감 괜찮고요. 득점 지원 잘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펀치력까지 보장이 되는 팀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브래들리 역시도 사실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전은 일단은 저는 소리아노를 믿을 수도 브래들리도 믿을 수도 없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양팀 다 지금 흔들리는 불펜 구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상황, 외야로 강한 바람이 부는 엔젤 스타디움 상황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랑 피츠버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 피치. 자, 이런 경기가 진짜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피츠버그가 스킨스가 나오기 때문에 피츠버그에 대한 기대값이 좀 높은 경기라고 보거든요. 아마 선호도가 좀 높을 거예요. 스킨스 믿고. 일단 뭐 스킨스는 잘합니다. 이번 시즌 29경기 나와서 173이닝 동안 0.94의 WHP와 1.98의 ERA, 출루 자체를 억제를 잘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구위라든지 뭐 땅볼 유도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볼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킨스를 처음 상대해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빠르면 한 바퀴, 뭐 두 바퀴 돌 때까지는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고 봐요, 저는. 스킨스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이제 타일러 웰스가 등판합니다. 이제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보더라인 피칭,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데에서의 강점. 근데 이 친구는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뜬공 비율이 좀 높거든요. 다만 내 매치업 상대가 누구다? 피츠버그다. 펀치력에 대한 강점이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2.4득점씩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웰스 역시도 잘 던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8푼 4리입니다. 출루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출루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가 뜬금 투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6회, 7회까지 뭐 1점 차 뭐 접전 가져가다가 불펜 구간 들어가서 볼티모어 최근 불펜 괜찮거든요. 오히려 피츠버그가 먼저 무너지면서 볼티가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볼티모어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마이애미 워싱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워싱턴. 자, 최근에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먼저 드릴게요. 일단 홈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과의 1차전 지고 2차전 지면서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만을 추가하는 상황이고요. 워싱턴은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겨가는 구간.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애미는 유리 페레지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상황에서 유리 페레지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 가능성을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이 페레지가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뭐 슬라이더라든지 그다음에 뭐 커브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업까지 뭐 빠른 스피드, 강한 구위, 강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9월 4일날 그 워싱턴 원정 가서 한번 털린 기억이 있기는 한데 홈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페레지가.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경기 나와서 32이닝 동안 8자책 2.25의 ERA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도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페레지의 9위를 이겨낼 만한 펀치력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레지의 약간 복수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어빈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냉정하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패스볼에 대한 구속도 빠지고 구위도 빠지다 보니까 성적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ERA도 지금 4.41에서 5.71까지 이제 성적이 안 좋아졌고 WHP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많이 올라갔고 직전 경기는 이제 컵스 원정 가서 3.1이닝 동안 7자책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온 직후의 경기라는 점도 어빈에 대한 기대값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사실 폭발력을 보여줬을 때 경기력이 올라가는, 승률이 올라가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페레즈가 막아주는 동안에 충분히 어빈 공략해주면서 사실 뭐 일반 승리라든지 압도적인 승리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이애미가 수입까지는 당하지 않는 선에서 좀 시리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이애미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매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매치. 자, 원정팀 매치에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몇 연패죠 최근에? 4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치가 사실 최근 이 공수 밸런스가 좀 확연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6득점에 실점이 4.6실점씩을 가져가는 구간,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2가 찍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선발 클레이 홈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즌 초엔 잘했어요. 시즌 초엔 잘했는데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8월달 이제 9월달까지 후반기에 좀 부진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즌까지는 클로저로 활동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막 80경기 나와서 75이닝을 소화했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선발로 전향이 되면서 이제
2이닝 자체를 벌써 2배를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구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이닝 2팀도 안 되고 있고 안정감도 떨어지고 있고 뭐 안 좋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 9리까지 올라와 있는 데다가 이제 홈런도 또 9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이 팀 OPS가 0.809.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저는 이 필라델피아에 빠다가 이 매치의 클레이 홈즈의 9위를 이겨낸다고 봐요. 홈즈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산체스가 등판을 하는데 산체스도 이번 시즌 좋아요. 28경기 나와서 176.1 동안 1.12의 WHP와 2.6의 ERA, 156kg짜리 싱커를 던져주는데 싱커의 밸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매치 상대로 좀 약했다는 점. 이번 시즌 산체스가 매치 상대로 2게임에 나와서 2패 7.1 동안 8자책 9.82의 ERA. 근데 사실 이게 매치 원정 가서 기록이었고 내일은 이제 산체스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매치의 타격 사이클이 최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내일은 그래도 콜스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되면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필라델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승에다가 7.5 기준 다득점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양키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키스, 디트로이트. 오늘 이 매치업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좀 레전드였습니다. 오늘 양팀의 1차전이. 왜냐면은 이제 크루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레이터 이 두 친구가 0이닝 구자책을 주면서 경기 터트리고 왔거든요. 타자 한 명도 못 잡으면서 구자책을 줬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되게 쉽게 경기를 가져갔어요. 6회까지는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져갔는데 6회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양키스가 패배를 가져갔다. 자, 여기서 이제 양키스는 내일 선발로 로던이 등판합니다. 복수전 가져가겠다는 건데 자, 로던이 이번 시즌 29번의 경기에서 170.1 동안 1.07의 WHP와 3.12의 ERA,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라든지 고속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최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정말 좋아요. 좌타 저운팅이 너무 좋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이제 뭐 맥킨스트리라든지 뭐 그린이라든지 좌타석에서의 이런 활약이 필요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로던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고 싶거든요. 뭐 6이닝 이상 뭐 2실점 이하 요 정도 피칭 내용은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플레어티 등판하죠. 플레어티도 이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번 시즌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친구가 강점을 보여주려면은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나쁘지 않은 구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커맨드가 흔들리고 있고요. 구위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지금 많이 사라진 구간이죠, 사실.
그리고 원정에서 또 실점률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베롤타고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다. 그럼 사실 이거는 선발 싸움 구간에서 양키스가 충분한 마진에 남겨준 다음에 불펜 구간은 뭐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발 구간에서 충분한 마진에 남겨준 다음에 불펜은 뭐 실점을 좀 가져가더라도 경기를 이겨내는 모습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은 로던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 일단 오늘 저의 방송이 뭐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형님들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이런 레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형님들은 이제 가입들도 해주시면 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